정아.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670회 위너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명은 지각하고 있고요. 워낙 바쁜 분이라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진건 소장님 잠시 한 4, 5분 뒤에 도착하실 것 같고요. 이 방의 주인, 터줏대감 강의원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분이시죠. 전주에서 오랫동안 밭갈기를 해왔던 최영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최형재입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좋은 소식 네. 기대도 됩니까? 예, 기대했습니다. 네. 전주에서 박시영 TV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전주에서 이제 시민사회 활동도 오랫동안 하셨고. 네. 오늘 모신 배경은 뭡니까? 최영재 대표. 본인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제 전북에서는 사실상 처음 모시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고향을 왜 이렇게 등한시한 거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네. 호남 방문한다고 일정을 짜면 네. 한참 일정표를 보다가 호남 방문인데 왜 광주 찍고 전남 찍고 도로 서울 오는 거냐. 맞아요. 그런 소외감이 좀 있어요. 전북은 호남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최고 득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북에서 몰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일정을 어떻게 짜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전북은 단독 일정으로 짜라. 네, 그랬는데 네. 지금 전북에서 오랫동안 애쓰셨던 그다음에 우리 더민주전국 혁신의 초창기 이 상임운영위원으로 전북 조직을 구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최영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간 정치의 고난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그 전에 대은희 님이 매부쇼 보니 박시영 비명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 매부쇼 떴는데 정봉주가 뜬금없이 저한테 비명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묻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정치인과 결이 다릅니다. 그건 뭐 강의원 공동대표 잘 알죠? 그런 사람들 상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정하겠습니다. 아니, 보증을 떠나서 정봉주가 뜬금없이 그렇게 하니까 또 믿는 사람 있잖아. 그럼 방송에서 늘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누가 늘 네, 그냥 재밌게 그냥 들려드린 겁니다. 자, 우리 최영재 네. 선배님, 우리 대표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전주뿐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형제상해, 뭐 형제 정육점, 철물점 등등 그러네. 아주 고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숨어 있는데 네. 그래서 최형제 하면 사람들이 같은 식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점은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는 성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한 10년 전쯤 저를 어디 모임에서 소개하는데 최형제는 밥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밥맛은 보통 좀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밥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맛있어서만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늘 한결같고 또 꾸준하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내가 오래 지켜본 아내가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저 성장 과정은 뭐 우리 세대가 다 비슷하겠지만 가난한 집에서 그러나 또 유학자 집에서 가난하지만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았고요.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또 재야운동,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사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뭐 우리 전주에서는 아주 많이 알고 있는데 경선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 본선에 올라가서 또 111표 차이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여론 1등을 좀 컷오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오랫동안 뭐 사연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예. 대표님, 지나친 준비, 공부하는 준비 때문에. 이 엄숙주의 이거 안 통합니다. 네, 이거는 지역에서 하는 그 정규 방송 코너가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참고로 알려주시면 제가 볼 때 우리 최영재 대표님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처음 봤는데 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디 가면 별로 떨리지 않는데 유튜브 앞에 두고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다. 네. 유튜브가 좀 떨리죠, 사실. 생방송이라. 그리고 이제 댓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시청자들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라오니까 좀 긴장은 될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아무도 안 왔는데 저만 일찍 모범생처럼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역시 선수들은 딱 시간 맞춰서 오더라고요. 네, 진짜 선수는 아직 안 왔어요. 안진걸 소장. 자, 오늘 네. 참 그 얘기 먼저 물어볼게요. 더민주혁신회의는 요즘에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전국 조직 네. 그 17개 시도 지역 조직이 이제 인천 세종 네. 제외하고 완벽하게 구축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그 완벽하게 구축된 전국 조직 첫 운영위원회 전국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중앙위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중앙위 때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네. 다분히 무원칙하고 몰상식한 그다음에 각종 그 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연동형을 활용해서 뭐 신당 창당을 꿈꾸고 있는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진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혁신계를 자처하면서 중앙위 때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는 당원민주주의 이른바 대의원제의 어떤 차등 의결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1대 20 미만. 1대 20 미만. 네, 그거는 이제 상정된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 또 뭡니까? 그 하위 20%. 아, 그중에 하위 10%의 감산을 기존의 20%에서 30%까지 강화하는 거. 네. 이것을 지금 몇몇 의원들이 이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자꾸 지금 반대하는. 아, 의원들 내에서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 지금 포착된 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 실명은 거론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박모 의원, 강북에 있는 박모 의원은 네. 이른바 그 하위 10%의 감산 30%로의 뭐라죠? 폭을 확대하는 것을 예. 기존의 룰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게 좀 위반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박모 의원은 누군지 알겠고. 그거 알겠죠. 박용진 의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강북이면. 저는 절대 이름을 얘기하지 아니,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해놓고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성에. 이모 의원? 네, 이모 의원님. 아, 누군지 그건 네. 다 알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 출마 새로 하시는 분이 진석범 대표입니다. 네, 이거는 그건 아니야. 그분은 네. 또 일종의 당원 민주주의 했던 이 대의원제 제도의 그 어떤 혁신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오늘은 우리 더민주전국 혁신회에 소속된 중앙위원들이 내일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런 혁신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에 대비할 건가 뭐 이런 회의를 오늘 했습니다. 그 매부쇼에서 그 하도 봉도사가 이상한 소리 해갖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만 딱 하나 드릴게요. 더민주혁신회의는 대표적인 친명 정치 결사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의 유튜브 공간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열어주는 곳이 있습니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박시영 TV. 박시영 TV입니다. 네. 박시영 TV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위노 프로젝트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그다음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마당입니다. 오늘로 15번째입니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나. 예. 많이 아팠는 모양이네요. 한 대 맞아서 많이 아프신 거. 예. 누가 뭐 잼마을에 올렸다고. 그런데 자, 뭐 그건 웃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관심 있게 지켜본 이슈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과정에서 그 개각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사실은 개각 내용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들어오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네. 선거용으로 네. 반민생적이면 선거용으로 했는데 제가 그 점을 좀 충고 한번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전부터 전라북도 호남에는 경쟁력 후보 없는 후보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호남에 지금 영남에는 선출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정부에 전달할 대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호남을 생각한다면 호남 분들을 임명직으로 장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임명직으로 임명해서 임명한 후에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제 선거에 나가도록 한다면 호남에서도 일부는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무시하고 있고 예산이 나갔고 이러고 있다가 느닷없이 경쟁력 없는 사람을 내니까 당연히 찍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출직이 많은 영남보다 아무 선출직이 없는 호남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임명직에 임명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안진걸 소장님 잘했습니다.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다 보니까. 그럼 오늘 지금 한동훈이 딱 걸렸습니다. 뭐 걸렸습니까? 사전선거운동도 걸렸죠. 민주당 모욕. 예. 바보야 문제는 민주당이야. 그거 걸렸었잖아요. 저희가 고발했잖아요. 예. 바보야 문제는 사전선거운동이야. 바로 네가 딱 걸린 거야. 고발하고. 예. 방금 한동훈이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 김건희 명품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요. 야.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야. 이놈은 예. 입만 열면 야당만 음해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 뭐 한동훈의 문제 나오면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단 하나도 정의로운 놈이 아니라는 게 이걸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바로 받아쳤는데 네. 장관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법 받으면 잡범인가요 아닌가요? 고위공직자 부인이 명품백 받으면 잡범인가요 아닌가요? 다 못할 거예요. 딱 걸렸어요 여러분. 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평화로워야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 더불어숲 달력 예. 나무가 나무에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숲이 되어 야, 나 진짜. 달력 필요했는데 구입하면 되겠네. 예. 자, 선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강현 총장님, 예. 박시영 대표님 얼마나 마음들이 피곤하십니까? 야, 나 이거 진짜 오늘 필요했는데. 힘들 때마다 신영복 선생, 신영복 선생님. 최영재 선생님까지요. 그 제가 이제 늦은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안진걸 TV, 강인경 TV 특별 생방송을 했어요. 근데 부산의 윤준호 전 의원님, 예. 강경 의원님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또 더민주 정부 혁신의 지침대로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네. 다짐하고 그리고 방송하고 꼭 제가 보내고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진짜 부산에서 고생하시더라고요. 양인준 님이 광주 서구갑 지역 주민입니다. 있으나마나는 송갑석 밀어대고 강의원 의원으로 우뚝 서 주십시오. 양인준 님. 예. 효자동 아지매 TV. 저기는 어떤 TV인가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효자동 아지매 TV.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마무리하면 네. 이제 잔식 인사도 드린 거잖아요. 네. 안진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무튼 윤석열 특활비 불법 부당으로 고발했고요. 예. 변호사들하고 예. 검사 모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여러분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힘들어하시잖아요. 딱 걸렸어 한동훈 너 사전선거운동 국민열세로 전국 출장 다니면서 예. 정책 발언 일삼은 거. 그리고 이거는 탄핵 사유 아니야? 탄핵은 기본이고요. 네.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처벌 받을 수 있죠. 입만 열면 무슨 송영길 전 대표 막 몇십 년 전 사건을 어디서 끄집어내가지고 참 우리도 잊어먹었는데 그건 준비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아예 야당을 음해하고 이것이 바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라는 말은 이건 전생 어느 국무위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되갚아주면 돼. 네.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김건희, 뭐 네, 명품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하면서 기억 안 나? 이렇게 바보야 너 이것이 김건희야. 바보야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야. 그렇지. 바보야 너 딱 걸렸어. 바보야 바로 이게 탄핵감이야.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판결하면 되는 오늘 진짜 너무 그래서 기자들은 질문하는 직업이라는 게 오늘 만약에 그 기자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자 한 분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안진걸 소장이 한동훈을 잡을 것 같고 네.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동훈 마크맨이 있어야 하는데 엊그제 술 먹다가 의원들 엊그제 3명이 왔어. 뒤풀이 하다가 요즘에 이탄희 의원 밑보여갖고 완전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그랬어. 한동훈만 마크 하라고 그래.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렇죠. 그거 잘하잖아 그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예. 마크맨이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소영 의원님이 고속도로 게이트에서 원희룡을 마크한 다음에 이번 이 글 하나로 또 전국적인 스타가 된 거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장관님, 한동훈이 지가 모른다 그러니까 장관님 저도 잘 모르는데 고위공직자가 명품백 받은 거 입만 열면 야당도 잡범이라 하는 놈이니까 너 그거 잡범이냐 아니냐. 그 이소영 의원은 저는 이제 똑똑하니까 네. 양평권도 있지만 이준석 마크맨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저거 그것도 해야 이제 돼요. 밖에서는 원래 황희두 대표가 했잖아요. 마삼중. 아팠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한동훈은 안진걸, 이준석은 황희두 하면 예. 의원들 내에서는 아까 이탄희, 이소영 이런 사람들이 마크맨 열심히 해주면 든든하죠.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맞습니다. 네. 자, 개각은 사실은 논평을 할 개제도 안 되는데 어제 우리가 그 얘기는 딱 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 얘기 좀 하세요. 기재부 경제부총리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는데 예산국회 앞에 놓고 이렇게 바꾼 적이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에요. 피하고 국민과 예산 모두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기재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사실은 예산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마무리하고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전 LH 사장 출신인데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띄우는 거 규제 완화시켜갖고 띄우는 거 네. 요쪽에 꽂혀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광수 대표가 굉장히 이거 유심히 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놔둬야 하는데 또 예. 부양책 써갖고 이럴 할 가능성이 아주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토건 세력 또 예. 그걸 지지하는 언론 이런 거 짜고 이제 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 나오셨는데 네. 점잖은 분이잖아요. 네. 강도 높게 요즘에 세요. 속고대져야 될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망쳐먹은 사람이다. 와. 요즘에 좋았어요. 세고요. 요즘에 몸 좀 풀고 있습니다. 아, 이광수 대표께서 예. 몸을 풀고 있다. 우리 범진복의 얼굴이죠. 네, 박시영, 박시동, 이광수. 박시영, 박시영 동생 박시동. 자, 그런데 원희룡이 말이죠. 네. 정광훈을 만났어요. 그거 들으셨습니까? 혹시? 영상으로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제 이 국힘당 쪽 인사들은 네. 이제 천공의 도력이 좀 풀렸는지 과거부터 천공 아니면은 기독교계 천공 그 목사님만 찾아다니고 그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된 분이 김재훈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위원 자격박탈이었죠. 예. 네. 그리고 아마 총선 불출마까지 하는 당원 자격정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풀어졌죠. 풀어졌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지역구 결정하면서 표의 응집을 위한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무릎 꿇고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 가면 설화에 입사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뭔가 새로 출발할 때 그 김재원 의원도 당선 인사하러 간 거 아닙니까? 네. 고맙다 하러. 예. 그래서 참 천공 아니면 우리 정광훈이구나. 저 첫째는 사실은 개각은 했지만 장관을 물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관직에 현재 있습니다. 장관인데 가서 자기 업무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 한 사람 꼭 집어서 잡으러 가겠다 이런 소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업무도 아닌 소리를 한 거고 또 하나 대선 때 원희룡 씨가 지금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죠. 정치 보복이 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찍어서 쫓아다니는 게 보복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와서 이제 또 딱 찍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장관인지 뭐 막걸리집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딱 저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왜 갔을까? 아니 어차피 그 전체 여론은 굉장히 싸늘할 텐데 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급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저질러 왔어 개항을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급을 올렸단 말이야 체급을. 근데 안 될 것 같거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조직이 필요한 거야. 그게 가장 확실한 조직이지 정광훈 조직, 조직이죠. 뭐 신천지 이런 조직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정광훈 저 사랑의 제일교회 이쪽 계열에 지금 강가 손을 내민 거지 사실상.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게 저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돕는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력 집중해서 네. 뭐 여러 편법들이 있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들어간다고 네, 보여야 그렇죠. 돼요. 네.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간 거 아닐까라고 추정이 돼요. 그냥 단순히 조직의 힘을 빌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더한 것도 바라는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기를 가? 그 정광훈 가면 국민 여론이 어떻다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안진걸 소장님이 잘 아시는데 지난번에 양평 네. 고속도로 느닷없이 전면 중단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원청에서 하청받아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지역구 선택이나 또 이뇨환과의 정치 쇼나 또 이번에 우리 정광훈 목사 거기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사실상 신고식을 하는 모든 절차가 정치 기술에 의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사실 고속도로 국정농단 혜택 미친 척하는 바람에 네. 정치적 완전 위기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에 나와서 지면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이재명 대표님 지역구에 나가서 지면 뭐랄까 뭐 장렬하게 전사했다 뭐 이런 이미지라도 근데 너무 팍까지면 안 되니까 정광훈 세력이나 그 극단주의 세력 깔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뭐 무조건 지지하는 한 20% 안팎 정도. 그렇죠. 정광훈 세력 지지하고 겹친데
그런 포석이죠. 또 거짓말 치잖아요. 그래서 정강원 만나놓고 뻔히 그 정강원이 오는 행사를 왜 모릅니까? 정강원이 주도하는 행사인데 정강원 온지 몰랐다고.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이놈들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한동훈? 야, 김건희가 명품 받은 거 세상에 다 아는데 지가 나 모른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래놓고 입만 열면 이재명 욕, 송영길 욕, 진짜. 예. 이런 자들이 원희룡과 한동훈이 닮은 점이 하나 있죠. 아십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거.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특정대 천하 최악의 싸가지다. 네. 세치어로 흥한 자 세치어로 망한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자, 그리고 그 숙제 했습니까? 2024 대한민국 아니 정치 박지원 트렌드 책을 제가 널리 알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읽었냐고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국 교수님은 서평까지 올렸는데 제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강현 있습니다. 대표는 읽었나요? 저는 다 읽었고요. 그래요? 네, 오늘 우리 더민주정국 혁신회의 전국 조직 구축 이후에 전국 대표들 모인 첫 1차 운영위원회. 네. 여기에 이제 함께하는 현역 의원들도 지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의원 대표단이라 해서 김용민 의원,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 또 혁신의 기수 강득구 의원, 좋네. 그다음에 지금 부평 의뢰 선전포고 선언한 우리 이동주 의원,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까지 오늘 참석자는 3분이었는데 네. 이제 이 5분이 원외 이재명 정치 세력이라고 했던 더민주정국 혁신회의와 함께하는 원내 세력이 지금 구축되고 있어서 우리 의원 대표단으로 오늘 함께했고요. 네. 그분들께 1차 운영위원회 첫 선물로 이 정도는 읽고 와야 더민주정국 혁신회의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5명에게? 아니요. 모여있는 20여 명이 넘는 예. 운영위원들이 다 이 책을 선물했고 각 지역에 가서 널리 구매해서 보급하자. 아니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민심을 정확히 읽고 일단 답가리에 좋은. 조금 글쓰기를 알더라. 제가 국문학과 출신인 건 아십니까? 그래요? 아이고 지금 책을 제가 몇 권 냈는데. 저는 정치 전남대 국문과 94학번. 잠깐만. 원래 90학번이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감옥을 가는 바람에 그런데 오수를 하고 들어왔죠. 오수를. 제가 아니 삼수생은 청계천에 아니지만 있다가 오수생. 검정고시하고 검정고시하고 청계천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제일 먼저 목차를 한 10분 정도 눈여겨서 봅니다. 그렇지. 목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프롤로그인 서문을 보고 뒤에 그렇지. 발문을 봅니다. 그렇지. 근데 이 정치 트렌드 책은 서문을 읽는 순간 끝났지.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느낌이 딱 오지. 감동이 있습니다. 네, 감동이 일단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책이 두꺼운데 다른 데를 보지 마시고 서문만 보라. 그러면 마지막까지 읽게 된다. 좋은 얘기네. 제안을 드립니다. 들었습니까? 간진근 소장님? 네, 저도 네. 반드시 네. 우리 박시영 아니 TV에서 읽어야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아니, 무조건 읽겠습니다.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출연시켜주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고맙죠. 저는 저 대가를 바라고 온 건 아니지만. 그만하고 그런 얘기. 그 책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나저나 그 김홍일 있지 않습니까? 예. 야, 애들 진짜 대놓고 해 방송장 뭐 이런 거를. 아니 김홍일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결국 오늘 지명이 됐는데 방통위원장으로 역할이 뭐였냐 이렇게 물으니까 6개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주로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권익위에 고발 조치가 들어오면 그거를 토스. 네. 검찰이나 경찰 쪽에 토스해서 수사하도록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능하면 우리 최영재 대표. 제가 예. 이번에 권익위원장이 다시 이제 지명되는 걸 보고 저것들이 진짜 급하기는 무지연히 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하고 또 뭐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이 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임명해가지고 그냥 때우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 탄핵 전에 이동관이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탄핵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제대로 됐다면 오히려 잘라내는 게 자기가 잘라내는 게 맞죠. 그런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막판에 밀리니까 도망가게 됐는데 또 자기 측근으로 이렇게 앉히게 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급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 급한 사람들은 이제 실수를 또 하게 될 거다. 그걸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된다. 이게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거 뻔히 알면서도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방송장악이 시급하다라고 예. 저들 판단하고 있고 예. 반드시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관도 했는데 민영화를 관철 못 시켰거든. 예. YTN하고 연합뉴스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동관이 잘못하면 빵에 가게 생겼거든. 그게 툭 낀 거야. 그래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경질됐다는 해석,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 그다음에 이동관 입장에서도 올컨이 잘 됐다. YTN을 막 무조건 팔아라고 하는데 두 명이서 싹 다 결정하면 5명 기구에서 직권남용으로 본인이 감옥 갈지도 몰라서 적당히 빠졌다는 해석도 있던데 아무튼 오늘 김홍일이가 인사할 때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아마 가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딸따라 했을까요? 표정이 얼떨떨해요. 본인도 그리고 자기가- 같이 발표도 안 되고 갑자기 자기만 스포트를 밟고 혼자 발표. 한동훈이 그걸 즐길 놈이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정치까지 생각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인사가 되니까 뻘쭘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보통 그래도 준비해서 읽잖아요. 그래도 엄중한 한 1, 2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대통령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 아마 역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짧게 인사한 사람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뻘쭘 비서실장 발표했으니까 이제 뭔가 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도 여러 명 나와 딱 한 명인데 정말 몇 초 만에 아주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듯한 느낌?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윤석열이가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방송장 시키는 거잖아. 가서 그렇죠. 형님이 가서 싹 좀 옛날에도 BBK 무죄로 만들었고 맞아요.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 부산저축은행도 무죄로 만들고 우리가 싹 봐줬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밟아주세요. 아니 근데 저 양반이 저 특검 쌍특검 저게 이제 발의가 되면 대장동 수사를 하거든 50억 하다 보면 저기까지 가게 돼 수사 부산저축은행 대상이죠.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때 대검 중수부장이었으니까요. 야, 김한규 의원이 모처럼 이빠른 소리 했어. 뭐라고 했냐면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에 넘기는 운반책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짚고 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영입 인재 1호. 국민의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사람도 안 때리는지 몰라. 그래도 열받아 때렸어. 잘하셨어요. 그 영입도 아니잖아요. 그 무슨 놈의 영입이야. 신직 들어가서 국민의힘 앞잡이하고 윤석열 앞잡이한 사람이 뭔 놈의 영입이야. 아니 2020년부터 국민의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경선 준비위원 위원으로 참여했고 재보선 선거에서 그리고 2021년에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경원 캠프에서 자문도 했고 또 21년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살리는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됐는데 공동선대위원장까지 한 사람. 그때 저기 누구죠? 뭐 저기 저기 신 무슨 뭐 있잖아요. 연대인가 뭐. 신남성 연대. 뭐 그런 쪽에서 페미니스트다. 해갖고 막 공격해갖고 그렇죠. 또 사퇴하고 막 그랬죠. 네. 근데 그쪽 영입은 주로 시대전환 뭐 하여튼 국면전환인지 이런 사람도 국면전환 좋다. 어디 조금 우리 민주당에서 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인재라고 재활용 창구인지 좀 그렇게. 아니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조정훈이 1호 아니야? 잠깐만. 형님 오늘 좋았어. 오딩 좋습니다. 시대전환 최현재 대표님. 재활용 창구. 야 그렇게 점잖은 분이 저렇게 모딩을. 지금 조정훈도 감동이 하나도 없으니까 핵심의 카드라고 내세운 이수정인데 지금 아니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앞잡이한 지 오래됐는데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 안 써본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암탉 발언 이렇게 꺼내면서 그 최고위 의원 그런 거 상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여성계 대표 주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진짜 뻔뻔하다고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거잖아요, 크게.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폐악질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거나 뭐 멘트가 있어야 돼.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과거 그 범죄 수사에 관련해서 많이 기여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2구 이태원 참사에 보여줬던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그 뒤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법 없었거든 그동안에. 그러니까 상황이 몰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정치한다. 그리고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왜 수원정에 물어봤더니 경기대래. 경기대가 수원 정무는 다른 지역이고 후문이 수원 지역이래. 후문 쪽으로 나왔대. 뭔 말이야 그게. 그리고 거기가 영통 관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자부심이 센 지역이고요. 국힘당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예. 박광원 의원입니까? 네, 박강훈, 김준혁. 김준혁 교수님 우리만 빡세게 붙었는데 네. 좀 거기서는 밝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같은 스타일이 저는 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어둡잖아요. 네. 아니 표정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저는 왜 어둡냐면 본인이 언제든가 지식인 척 하다가 계속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한심한 걸 건데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침묵하면서 계속 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영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이 사람은요. 맞아요. 범죄를 많이 다뤄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오늘 또 희대의 거짓말 했어요. 왜 국민의힘 영입됐냐. 영입도 아닌데 거짓말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 같대요. 아니,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잘 본 거. 잘 봤네. 잘 봤네. 나라가 그럼 망- 들어가서 가자마자 저기 이준석이랑 합세해서 윤석열 까면 되겠네. 그렇죠?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네, 나라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친다는 맞은데. 그럼 책임이 누구냐를 그러니까 봐야- 엑스포 29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그렇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양평 고속도로 누가 저질렀는데 명품백 받은 사람 누군데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런 범죄냐 얘기- 아니냐? 답해라. 그런 얘기는 네.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요. 당에서도 이수정 교수 이런 분을 인재 영입이라고 발표 국힘당이 했으면 당이 한마디 해줘야죠. 바깥에서 우리 박시영 대표님 페이스북에 했을 정도인데. 나는 진짜 저거 누가 막 때릴 줄 알았어. 근데 왜냐면 별로 얘기가 없더라고. 정치를 코미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왜곡해서 아마 국민들이 다 잊었을 줄 알고 신상품처럼 내놨는데 알고 보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면전환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요하게 좀 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 보통 이제 1호 영입 인재는 정치권에 이제 때를 안 묻혔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줘야 그렇죠. 하거든. 근데 저분은 이미 국민의힘 사람 아니야. 심지어 보통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옛날에 안 들어갔었나? 정치 흘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 예. 피해 코스프레를 많이 하잖아요. 예. 압박받는 그런 걸 하는데 아마 우리 당에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분 한 분도 그런 피해받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저기도 사실은 당에서 공격하면 자기가 피해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도 민주당에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평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민주당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디어 인재 영입 인재 1호 발표한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뭐 이름 깔 필요는 없고요. 아직은 기대해도 좋습니까? 뭐 좀 기동량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느낌은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예.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희망사항을 얘기합니다. 네, 네, 네. 충분히 기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저희나 더민주 혁신의 공동대표랑 큰 차이가 없다. 정보량은 네, 확인됐습니다. 우리 강효원 사무총장님의 말로 영입돼야 될 분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을 제하에서 고생하시고 네. 오로지 삼민주의 노선 민족, 민중, 민주와 함께했던 우리 강의원 총장님. 진짜 그 얘기 전남에 오랜만에 강의원 듣는다. 있다면 전북에 최영재가 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 강의원 총장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겸손해서 스스로 들어온 거죠. 영입이 되지 않고. 그렇죠. 서로 오늘 덕담하는 자리입니까? 여기? 네. 좋네요. 네. 참, 그리고 방금 김기현, 인요한, 두 사람이 해동을 했는데, 이제 언론에 나오는 꼭지만 본다면, 지도부 혁신 의지 믿고 맡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파국은 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쓰는데, 혁신안은 11일 날 다음 주에 최고위 보고를 하겠다. 뭐 이런 거고. 그런데 이 정도 나왔다면 사실은 어제 윤석열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러면 미리 조율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김기현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네. 혁신이 좀 달래줘. 달래주면서 마무리해.
이렇게 정리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뭐 사실은 큰 역할을 못했는데 또 지도부와 혁신위가 맞지도 않았고 그런데 네. 뭐 산소 마스크 꽂고 좀 생명 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안락사가 우리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명 연장하는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혁신이가 네. 사실상 끝났다 역할은. 그렇죠. 네. 예. 모양 세워주는 네. 형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죠? 안지수 선생님 뭐 덧붙일 얘기 그럼요. 예? 그 어제 김기현 만나고 오늘 지금 장재원 만났던데요. 그러니까 김기현이나 장재원 몰아내려고 한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단독으로는 못했을 거고 김건희나 인효연하고 짜고 인효연이 또 김건희 막 찬양도 그랬잖아요. 네네. 말 잘한다 뭐 이러면서 아마 몰아내려고 했는데 김기현이가 보니까 내가 그동안 바지 사장하면서 겪은 수모를 내가 얼마나 수모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나를 모르는데 대표인 척 아니라 얼마나 힘드는데 이제 나를 이렇게 내팽하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재원 나 권력자들한테 안 당하는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윤석열 김건희 비리 많이 한다.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얼마나 말 함부로 했으면 녹음 녹취 뭐 카톡 뭐 텔레그램 다 남아있지 않겠어. 체리 따봉보다 더한 것도 있겠죠. 뭐 네. 이준석 욕도 있을 수 있고 별게 다 있겠죠. 그러니까 밀어붙이다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효안을 바보 만데 인효안을 팽시키는 거예요. 윤석열 집단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토사구팽을 시켜요. 그래놓고 또 필요하면 토사구팽 시킨 사람도 또 불러들여요. 안철수하고 나경원 강서구청에 또 내세워. 또 한 번 토사구팽 시켜. 뭐 이런 진짜 정말 정책 도의도 없고 기본적인 신의도 없는 자들인데 결국은 김기현한 팀 실어준 다음에 오늘 장재원도 만나고 봉합하고 물갈이 없다. 대신 인효안이 바보 만들면 어떡하냐. 조금 달래줘라. 이렇게 하니까 뭐 립서비스하고 김기현이가 이러고 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HKK님이 바른정치 최영재 화이팅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김영준님 늘 보내주시는 강연 왕팬입니다. 광주혁신가 광주 시민의 보좌관 강연 화이팅. 박시영 대표님 언제나 고맙습니다. 안진걸 대표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또 혁신하자 고님 우리 김병우 거기가 동구인가요? 예, 광주 동구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예전에 동구고요. 예. 지금은 동남의뢰. 예, 동남의리군요. 네. 예, 김병우님 자주 보내주시죠. 강연 찐에서 칭찬하는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효자동 아지매 TV님이 아까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셨네. 이제는 늘 바른정치 앞장서시는 최영재 대표님 꼭 당선되시. 지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쌍특검 이게 지금 저희 원래는 12월 8, 9일 날 하려다가 지금 그 12월 8, 9일 날 하려고 하면 국회의장이 그 협조를 해줘야 돼요. 60일 이내. 그러니까 12월 22일까지가 기간인데 그 전에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좀 땡겨줘야 하는데 지금 그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22일 지난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예상컨대 뭐 12월 27일이나 8일, 8일. 예, 그쯤에서 쌍특검이 상정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네. 그 이야기가 지금 속보로 떤 모양이죠. 지금 찾아보니까 잘은 찾아지지가 않는데 예. 아마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홍익표 원내대표가 압박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그 진짜. 고속도로 국정농단 국정조사도 지금 국회의장실에 가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여야 간사 불러다가 계속 원내대표 불러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로드? 예. 그래시 최재관 위원장님 지금 1인시 하잖아요. 연정 군의원님 돌입을 했어요. 지난주부터요.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필요하면 국회의장 압박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친정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하실 만큼 하셨고 국회의장까지 이 국가 서열은 최고 직책에 계신 분이니까 이번에 쌍특검 그다음에 세 가지 3국조 네. 우리가 지금 김건희 노드에다가 저기 뭐예요 해병대 최상병 네. 사건 그다음에 오송 지하 참사 네. 이것만큼은 연말에 선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혀내서 좀 출발을 시켜야 네. 된다 해서 좀 결의를 높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기대할 수 없는 국회의장께만 의지하지는 말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평에서 열심히 예. 싸우고 있는 우리 최재관 위원장이 그런 글을 썼던데요. 95%는 이미 다 밝혀졌다. 예, 진상이. 예. 그 얘기를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한번 정리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용역회사가 50일 만에 종점을 변경했다고 우리가 파악했는데 네. 국정감사 우리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잘해줬어요. 네. 한준호 의원, 뭐 박상희 의원 등등 그러면서 5일 만에 허영 그러니까. 의원이 밝혀낸 건데 네. 첫 번째 계획은 5일 만에 문서가 있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인수위가 충격적이었어요. 3월 18일 날 출범하고 용역이 3월 29일 날 착수했는데 딱 11일이면 인수위가 그냥 하늘에 나는 새를 수천만에 떨어질 때 힘이 있을 텐데 네. 그때 용역이 착수해서 5일 만에 종점 변경을 검토를 넣어놓고 이게 첫 번째 예. 사안입니다. 첫 번째 문서에. 문서에.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딱 12일 만인데 종점이 김건희 로드로 바꿔놨어요. 네. 50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인수위 때 이미 짬짬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용역 인수위 때 핵심적 역할한 사람 이름도 거론했어. 그리고 아니 인수위 총괄 간사가 이철규고 이철규, 본인 원희룡, 예, 그다음에- 원희룡이 총괄 본부장이었고 네. 총괄 간사 이철규고 그리고 인수위 보좌관 이철규 보좌관 2명이나 국토교통 분과에 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국토교통 분과에 보니까 지금 국토부 2차관도 백원국이도 가 있어요. 국토교통분과에 있었고. 그래서 3명 이름을 딱 거론했죠. 예, 아니 이건 다 팩트로 체크가 돼서 네. 거기서 그랬겠죠. 용역사에 야, 김건희 여사 땅으로 틀어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근데 그 두 번째 사항은 용역사 직원이 국토부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했는데 누구냐? 예. 국토부 직원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은 지가 한 번 가고 틀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용역사 직원이 여러분 어떻게 딱 한 번 가고 55% 노선을 변경합니까? 2천억의 공사비가 더 드는 것을.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분명히 지침을 줬겠죠. 지금 현행 종점에 민원이 있으니 내려보내라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 55% 정도 내려보낸 걸 국토부 보고할 때 국토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하고 이제 입찰처리로 된 건데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밝혀진 게 이게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하는 건데 장내 축이라 장내 노선 연결인데 그걸 왜 삭제했냐 그러니까 용역사 직원이 국토부 서기관이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국토부 서기관이 삭제를 지시했다. 네. 그다음에 10며칠 만에 나온 문서에 종점 변경 검토가 있었는데 그걸 왜 삭제했냐. 문서도 삭제를 했어요. 문서도 3장. 박시영 대표님 말한 것처럼 그것도 국토부 간부가 삭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국토부 간부가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누구냐? 모른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 일인데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뭐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원희룡이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한 날 그 다음 날 사실 전진선 양평 군수는 당연히 원희룡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네. 장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속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이철규를 찾아갑니다. 그 사진까지 저희가 공개를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사진으로 공개가 된 거고요. 그 사이에 또 김건희가 잔고 조작의 주범이라고 하는 공범의 진술서도 저희가 공개를 했고 입수해가지고요. 네. 잔고 조작은 다 최은순이 저지른 걸 알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김건희가 직접 자기 코바나 컨텐츠 감사하고 같이 조작한 거. 네. 그다음에 공범이 김건희가 주범이다라고 진술서. 그다음에 김혜성이가 코바나 컨텐츠 감사한데 잔고 조작한 놈. 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번에 명품을 받은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집무실에서 불러드리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누가 출입했고. 예,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보는 눈이 많죠. 네. 그래서 평일 낮에 본인이 부의원이니까 용산 집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커머너 컨텐츠 분명히 사임하고 문 닫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었어요. 비밀 로비 통로로 커머너 컨텐츠를 활용했던 거죠. 경호원 최소만 동행해서. 그래서 경호가 허술했기 때문에 몰카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 6월 달에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최재형 목사님, 최형재 대표님이랑 전화 비슷하네. 이분이 그때 금융위원 누구를 해라고요? 청탁전화 받는 거 보고 이제 몰카를 찍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원 인사가 만약에 없었으면 그 목사님이 잘못 들었거나 허언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작년 9월 1일에 금융위원이 실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권모 씨가. 그리고 인수위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금융위 쪽을 제가 취재해보니까 윤핵관이 밀어서 됐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 다 나온 거 아닌가요? 뭐 네. 고속도로 조작, 뭐 잔고 조작, 주가 조작 전부 다 거기다 이제 명품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다 확인된 겁니다. 요 정도면 정권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한동훈 장관은 누가 먹고 마크맨을 다 정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이슈를 덮는 방법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하나 이슈마다 좀 1대1로 마크맨들을 선정해서 그건 계속 집요하게 파는 네. 아주 싸움을 집요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평가 점수 좀 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네. 그런 마크맨을 좀 전담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얘기가 속보가 나왔었는데 아까 아니 지금 민주당 본회의에서 8일날 쌍특검 안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딴 게 아니라 원래 8, 9일날 하려고 했는데 8, 9일날 하려고 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상정하겠다라는 거를 합의를 해줘야 돼. 허가를 해줘야 돼. 근데 김진표가 계속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런 민생 문제 지금 그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안만 일단 8, 9일날 8일날 처리하고 쌍특검은 22일날 이후에 첫 번째 개최되는 본회의 무조건 상정되게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27일날 8일날쯤에 상정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얘기 들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 황당한 건 다시 정동영 그 얘기 잠깐 먼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정동영 이 이름 석자가 다시 언론에 나왔어요. 전주에 뜻이 있다. 그 대신에 여론조사를 곧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 이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정동영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전주에서? 예, 열심히. 아니, 그 살아있다는 게 여론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또 이렇게 원로들이 이제 전주에도 또 그 다선 의원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또 분위기도 띄우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혁신해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동영 의장이 다시 출마하는 문제하고 민주당을 혁신하는 문제가 약간 좀 대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직은 그렇게 분위기가 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는 다음 주 중에 뭐 언론사에서 이제 전주 지역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때 그 여론 보고 하겠다 그러는데 여론을 좀 보시겠다는 것은 아직 확신이 안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변 분들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 지역이 나오려고 하는 이제 전주병인데 지금 국회의원은 김성주 의원이고 거기 이제 조국 사단으로 알려진 검찰개혁 황현선 행정관 세게 붙었어요. 이제 그 자리가 원래 이제 정동영 의원이 정치를 오래 했던 자리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론이 좋으면 나오겠다 이 얘기죠. 네. 아 진짜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제발. 네. 우리 저 당 안팎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야당이 못 믿어서 지금 의원들이 내가 들어가서 윤석열, 한동훈을 작살 내겠다 뭐 이런 각오도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야당도 야당인데 명분을 삼는 게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대가 센 사람들이 없다. 예. 경륜 있는 내가 나서야 한다. 이 논리야.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사실 네. 원로들이 할 때도 전북이 뭐 특별히 발전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누적돼서 쭉 가는 건데 그 지역 한계인데. 그러니까 계속 힘들었잖아요. 예, 전북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로들도 또 오비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남의 그 원로인 분은 개인의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수 있는 뭐 이렇게 된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박지원 다른 분들은 어떤 개인의 능력보다는 좀 도움을 받고 특히 이제 야당의 실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친하니까 도움을 받고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력으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박지원 의원이야 워낙 그 동안에 지금 언론에 나와서 상당히 뭐 흔히 말하는 워낙 말씀이 뭐 화려하시니까 개인기가 그런 걸 계속 했어. 그리고 그 지역은 해남 완도 진도 이쪽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전주는 그렇진 않잖아요. 젊은 층하고 어르신들이 섞여 있잖아. 그런데 이제 광주의 천정배 의원 같은 천정배 전 장관도 도전하시는데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에 발표된 거 보면 밀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도시권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 보는데. 양부남 변호사님한테 많이 밀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3자로서 간략히 논평 드리면 강효원 총장님 논평이 기대가 되는데
그 중도층들이나 관망층들은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투쟁하고 또 다르거든요. 투쟁은 우리가 선도 투쟁을 해도 그분들이 지켜보지 지탄은 안 해요. 제가 뭐 너무 오버하지 않는 한. 근데 총선은 안 그러더라고요. 파가지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트 입장에서는 더 미웃거나 더 이상한 데를 안 찍어버리고 또는 윤석열 너무 싫지만 민주당까지 그러면 안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투표장에. 그럼 굉장한 집회 안 나오는 타격하고 이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 너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혁신 안 하고 노욕 있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구나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올드 정당. 예. 예. 개개인으로 평가하면 아쉬운 분도 있죠. 안타까운 분도 있고 솔직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건 저희가 지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네. 지금 호남에서 이런 일들이 잦아가지고 조금 제가 품격 있는 논평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전정배 또 정동영 이런 분들 한때는 민주당사에서 정풍운동의 정치의 꽃을 피웠던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정당을 어떻게 바꾸고 싶었어요. 그때 이런 어떤 행태와 관련해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고 그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그때 그걸로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정치인이 됐고 심지어 정동영 우리 그 전 민주당의 의장님은 대통령 후보까지 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개혁 정당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지 하나가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후배들 키워주고 밀어주고 뒤에서 응원해서 그런 당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그런 때로는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풍차가 돼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셔야죠.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때 그분들이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당내 동교 동계 선배들, 건너가 같이. 어른들, 그렇죠. 구태들. 그렇죠. 이제 정계은퇴라고 정계은퇴라 치고 나오신 했죠. 분들이거든요. 그때 재선 때. 예, 근데 이제 60대 후반, 70대 초반에도 뭐 바이든도 있고 그러시긴 하지만 너무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초선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러면 아쉬우면 좋겠네. 다 뭐 4선, 5선, 장관, 아니, 대표, 네. 대선에 대선 후보, 뛰었던 사람들이야. 원내 대표.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민들은 대통령 빼고 다 해봤으니까 네. 이제 그러지 마시죠. 부탁드립니다. 말로가 좋아야 됩니다. 전주 네. 시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싸울 사람, 잘 할 사람, 또 미래가 창창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전주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실 겁니다. 야, 근데 국민의힘 쪽 동향을 잠깐 보니까 서로 다 몸살이고 지금 그 편한 데만 가려고 그래. 당선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뭐 김문혜 수원 얘기 막 나왔거든. 근데 분당 을로 굳이 가겠다는 거야. 거기 이제 분당 가면 안철수, 판교 쪽. 분당은 정자 미금동 있는 원래 분당 지역이죠. 근데 또 거기는 박민식이가 박민식, 예. 보훈처 장관 출신 그 박민식 간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쪽이 이제 김병우 의원이 버티고 있거든, 민주당에. 거기도 친명 의원이죠. 재선 의원인데 그 열심히 그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세가 꽤 있으니까 정당세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서로 다 가려고. 그래서 박민식하고 김은혜가 싸운다는 거야, 지금. 서로 그 자리 가려고. 야, 참. 박민식 오늘 얘기했던데요. 예.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안철수의 분당갑을 양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네. 야, 참. 그러다가 안철수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안철수 또 한 번 팽시키지 않을까요? 아니야, 안철수를 팽시키면 성남 전체 판이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까지 내쫓으면 문제가 되면 이제 김은혜하고 박민식이를 쌈 붙이는 거죠. 그렇죠. 자, 광고 하나 하고. 네. 자, 토크, 이재명 대표가 오늘 총선 공약, 두 번째 돌봄, 초등 돌봄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동규 오늘 교통사고도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낙연, 신당설, 이재명 대표가, 또 통합 단계를 강조하셨어요. 이런 의미들.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상황, 이런 얘기를 광고 이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계에 떠오르는 샛별 강의원 대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원입니다. 광고. 노무현 대통령과 버금갈 정도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 능가한다고 하면 또 유튜브 10,000명 가야 한다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 참 강의원 TV가 있는데 지금 이제 7,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7,300명. 와, 7,300명? 엄청나다. 야, 근데 이제 목표가 1만 명. 12월 말까지 10,000명. 여러분 강의원 TV에 들어가 보면 강의원의 인간미 그리고 얼마나 준비된 후보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강의원 TV 꼭 구독해 주시기 그중에서 바랍니다. 강의원 TV 들어가면 박시영 대표님 연설 장면이 쇼츠로 올라가 있는데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전현희 위원장, 저는 들어가서 보거든요. 저도 깔때기 좀 되거든요. 네. 저도 꽤 오래 했는데 최영재 TV가 이제 8,000명에서 지금 정체되고 안 가고 있거든요. 아, 최영재 TV. 최영재 TV도 박시영 8,000명. TV에서 최영재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최영재 TV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강의원 TV 안진걸의 삼행시가 있어요. 강의원 삼행시. 맞아요.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강하다, 장하다, 잘한다, 강의원. 네. 미, 이게 빠진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구하라. 원. 온대한 정치, 희망 있는 정치, 이재명과 함께 가자! 강의원! 요즘 하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 삼행시를 많이 다 잊어먹거든요. 그날 하고 잊어버리는데, 강의원은 안 잊어먹습니다. 강하거든요, 장하고. 아이고, 최영재 대표님도 한번 제가 나름 네.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짓습니다. 예. 좋았죠? 참, 그리고 진짜 오늘 그 온동네 초등 돌봄 네. 총선 공약 두 번째죠. 네. 지난번 이제 첫 번째로 간병비 급여. 예. 급여와 이것도 나고 물론 그 전에 청년 패스 월 3만 원 청년 이것도 패스 굉장히 진짜 좋았어요. 신선했고요. 예. 그 청년 공약이고 네. 자, 전체적 공약은 간병비 요양병원에서 급여하는 거 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드디어 온 동네 초등 돌봄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강의원 대표한테 들으면 되는데 정부는 늘봄학교 지금 현 정권은 그 학교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네.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발상을 바꿨어요. 좀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지금까지 그 보육과 양육에서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네. 그 하교 이후의 돌봄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 돌봄의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돌봄이 연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은 이것이 엄청난 사실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가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공간은 학교이되 주체는 지자체가 된다. 맞아요.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복지의 큰 틀의 핵심으로 도입했던 사회서비스원 같은데 책임 주체를 둬서 거기 한다든지. 이제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돌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시에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해 왔습니다. 학교한테만 맡긴 거야. 교육청만. 그러면 절대 성공 못 하거든. 왜냐하면 그렇죠. 선생님들이 워낙 지금 업무가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고가 나거나 뭐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 져야 돼. 그 돌봄 시간에.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가 함께 해줘야 돼. 가능한. 제가 최근에 그 이 돌봄 센터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그러니까 우선 학교 가기 전에 유보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보육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청 이렇게 그렇죠. 나눠져 있는데 이게 네.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 그 핵심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돌봄 센터는 지금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의 예산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야. 없으니까 지금 간식비 또 와서 그 이용료 이런 걸 좀 개인 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열악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예산이 지원이 충분히 돼야 그래야 알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말은 막 떠들면 뭐하냐고. 예. 그러니까 돌봄 국가로 가야 돼. 이게 비전이야. 대한민국 비전. 그럼요. 지금 저출생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하냐 보셨겠지만 작년에 0.78로 떨어졌고요. 네.
근데 이게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위험한 겁니다. 어른 2명이 아이 하나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대로 가면 인구가 절반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2명을 낳아야지 이 현 인구 수준 유지된다는 거. 물론 이제 나중에는 또 통일 변수가 있지만 통일도 돼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7. 지금 3분기는 0.7명이고요. 지금 4분기는 0.6명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년도는 0.6명대일 거예요. 그러면 두 집 건너 한 집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 있잖아요. 우리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두 집에서 한 집만 낳고 아니, 왜냐면 잘 기르자 이렇게 되는 건데. 결혼한 사람들은 그 아이들 둘 낳는 집도 꽤 많은데 미혼이 지금 어마어마한 너무 결혼을 많으니까요. 안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균 내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번에 간병제, 노령사에서 간병비가 제일 걱정인데 간병비, 그다음에 돌봄 걱정인데 한국은행이 지금 분석을 했는데 양육 교육비하고 주거 고용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라고 조사가 다 됐다는 것은 실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컨셉 잘 잡은 거죠. 청년 패스, 그다음에 온 동네 초등 돌봄인데 그것만은 좀 부족합니다. 현수막으로 지금 아동수당 20만 원 이상 걸어놨는데 민주당이 진짜 담대한 복지국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면요. 지금 프랑스, 캐나다 이런 데가 아동수당 50만 원까지 주고 그때부터 출생률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50만 원 추자해도 저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재정 문제는 남아있지만. 아니 근데 지금 증액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그러니까 없기 할 수가 때문에 없는 게 그래. 민주당 정권에 정부에서는 가능한데 그렇죠. 9월은 그러니까 50만 원하고 20만 원으로 쟁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통해서 충격적인 게 이제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비결혼 출산도 우리가 동거 출산도 존중해야 되고 아빠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는 이제 그 정자를 기증받은 출산도 이제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생률 올라가니까. 근데 이번 통계 중에 충격적인 게요. 상위 20%는 미혼이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20%는 하위 20%는 결혼이 5명 중에 1명이에요. 알겠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서 완전히 출산은 그냥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요 문제 강현 총장님 우리가 책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조금만 저거 보태면요. 대한민국의 저출생 정책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 연간 25조 원씩을 저출생 예산으로 썼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22년 작년 말 작년 한 해 동안 난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입니다. 한 해에 1, 2만 명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아까 그 한국은행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사에서도 보면 미국의 그 칼럼니스트 한 말이 2067년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게 보이는데 그때 대략 인구가 3,500만 명대로 추락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고 이 한국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사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사례.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전문가들한테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병 국가 책임제. 네. 그다음에 오늘 공약 나왔던 돌봄 국가 책임제. 네.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 정책 위에 곧 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기본사회 2050 이제 그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합니다. 아, 예. 기본사회로 가기 위한 이제 세부 정책들이 아까 국가 책임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아동수당 우리 안진걸 소장이 말씀하셨는데 5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미취학 아동까지 현재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저출생 대비 예산으로 해서 미취학 아동까지는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야. 왜냐하면 지금 25만 명밖에 안 나고 있기 아무도 안 때문입니다. 날라. 진짜 그렇지. 진짜 대한민국 망할 수 있는데. 현재 초중고 그러니까 만 18세까지의 저 북유럽처럼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그러고 나면요. 이게 비용 같지만 사실은 여러 청소년 그 양극화 아래에서의 청소년 갈등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되는 이미 검증 끝난 세계사적인 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발표를 이번에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의원 대표는 정치 현안만 밝은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 박습니다. 두루두루 준비된 후보다라는 걸 오늘 유감없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제가 박수 한번 복지 활동가로 있어가지고. 역시. 자, 그리고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이제 전주 얘기 들어가야 하니까 그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그 법카, 네. 그 이재명 법카라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붙여갖고 그 김혜경 여사 법카 관련해서 막 그 압수수색을 당한 분이 세탁소 사장님이 뭐 실종됐다. 연락 뒷자리다 해서 또 막 뛰었거든. 근데 다행히 무사히 발견되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전에 다 끝난 일을 또 헤집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유동규 교통사고 나오는 거 보면서 또 이거 뭔가 작전을 그거 마치 예.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뭔가 한 것처럼 막 유언비어 돌렸는데 다행히 이거는 CCTV 차선 위반. 그 블랙박스가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그 차선 변경을 양쪽이 했는데 트럭이 먼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 따라서 유동규 차량이 해서 대리운전하고 가다가. 그래서 그 이 부분은 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반나절도 안 돼서. 근데 저런 게 뉴스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나타나면 저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공해서 활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음모론 그렇죠. 등장할까봐 심장이 뛰어요. 맞아요. 저 그 세탁소 우리 사장님 고맙습니다. 버텨주셔서. 그럼. 저는 좀 잘못되면 또 이재명이 누가 이런다. 또 누가 어쨌지 않냐. 여기다 또 유동규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저쪽에서 지금 역음모를 좀 만들어가지고 뭔가 작업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걱정이 들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혜경 사모님의 이름을 딴 김혜경 법카에서 느닷없이 또 이재명 법카는 또 뭡니까? 야, 이거 끝도 그냥 없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 혐의로 몰아가니까. 그러니까요. 엿틀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번에 김동연 지사 잘해줬어요.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멋지게 했어. 반박을 세게. 아주 잘하셨고요. 정말 윤석열 한동훈 쫄보들 정말. 최영재 TV 구독했다는 분 많다고. 예. 합니다. 저도 방금 구독 좋아요 눌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 그 자꾸 언론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또 이제 군불 때는 국민의힘 쪽 그 보수 인사들 심평 등등등 막 이제 떠들어요. 그러면서 이준석도 이제 덩달아서 한번 만날 용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재 대표님.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나이를 먹으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 그 주민들을 만나보면 엊그저께도 방송에서 전북 출신의 신 전 의원께서 이 민주당 주류가 현재의 주류가 악마화를 이 이름도 이낙연 전 총리를 악마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악마화시킬 일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대선의 패배가 누구 책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예, 대선 패배의 책임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나갔다 들어와서 바로 협력하고 이런 문제를 본인이 먼저 해야지. 아니 이재명 대표 엄청 바쁘고 그분은 사실은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재명 대표가 찾아뵈야 되고 일정을 조율해야 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니 해도 윤석열과 싸우는 게 제일 급합니다. 그렇죠.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당내에서 이견을 내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언론을 통해서 아니고 당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가 메시지 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기억나는 게 없어.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그만 훈수를 합니다. 아니 디올 명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판을 하고. 그렇죠. 검찰의 편향 수사. 불공정 수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야 하고 한동훈의 작태에 대해서 꼬집어야 하고 천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아. 알고 보니 참. 경제 민생 다 무너졌는데. 알고 보니 전부 여당에는 넘어가고 야당에만 엄중합니다. 네? 알고 보니 다 문제되는 사람이 호남 출신들이에요. 호남 정책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들어갈 사람 좀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윤재관 전 청와대 그 비서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딴지에도 올렸다고 하던데 이낙연 전 대표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면서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지난 대선 때는 이런 단호함을 보이지 못했냐. 지난 대선에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민주 세력의 결집이었다. 어렵게 세운 민주정부를 정의롭게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됨이 절실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떠했냐. 총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측근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을 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승복의 의미에서라도 비서실장 행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선에 졌더라도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하나된 목적은 변함없다는 것을 밝혔어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뭐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적을 했어. 근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청와대 또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청와대 또 비서관 출신은 이낙연 쪽에 좀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선입견이 있거든. 일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이 이제 이소영 의원 또 거기 이은영 또 행정관도 있죠. 그래서 쟁쟁한 분들이 과천 의원에서 좀 한판 붙고 있습니다.
어저께 자. 문재인입니다 영화 다큐 강릉 상영이어서 토크했는데 윤재관 비서관님 나오시더라고요. 반가웠는데 오늘 저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싸워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 비서관 출신들이 수석 출신들이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예. 특히 문재인 정부에 예. 몸담았던 사람이 그렇게 싸워줘야 돼.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싸우면서 동시에 안 싸우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혹시 청와대 출신 인사가 있으면 노노노 그건 아니죠. 그렇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내각도 100명 가까이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재명만 수사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고. 그럼 이낙연 대표는 자기가 당대표였고 총리까지 한 사람은 2인자였으면요. 지금 장관이 3명이 오독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자기 총리 때 장관들이고 당대표 때 장관들이잖아. 그러면 나를 구속해라.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욕은 안 하고 저는 욕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농성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뭐 말은 해요. 뭐 퇴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요. 아주 얌전하게. 이 정부 들어서 퇴행하고 있다. 근데 주로는 다 이재명 까는 이야기를 해요. 그 너무 감동이 없어요. 이낙연 대표님 호남에서도 아예 이제는 지금은 지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관심. 그 사람 뭐하고 다녀? 이상한 소리 했어? 뭘 관심을 가져.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 정도예요. 네. 호남에서도 아니라 호남에서 더 합니다. 호남에서 더 하죠. 그러니까. 탈당,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에서 이낙연 시대는 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선 때 제대로 안 싸웠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 집권을 위해서 온몸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윤석열 정부가 또 안 싸우잖아요. 여전히 기승전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했던 분들이 대체로 다 지금 새로운 생각, 땅꿈을 꾸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호남은 이낙연을 버렸다. 예. 맞습니까? 오래전에 버렸다. 다만 그래도 탈당이나 당에 타격을 주는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 예. 안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그리고 안 한다. 또 이래야지. 못 간다. 안 한다. 안 하실 한다. 거다. 그렇죠. 잘해야 예. 돼. 그리고 가시가 밖에 그러니까 때를 잘못한 거에 대한 질타는 질타대로 하되 네. 품격 있게. 그렇죠. 아니 그래도 안 하실 거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평산에 정말 잊혀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이낙연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00명 가까이 수사를 받고 있다니까요. 다 이재명 송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울산 사건으로도 무더기로 기소돼갖고 다 유죄 나왔죠. 나는 그러니까 네. 솔직히 해서 김부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서야 돼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한 이번에 얘기. 이낙연 대표님이나 그 김종민 의원 나쁜 게 마치 김부겸 정세균하고 우리가 뜻을 모았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예, 없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그리고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누구죠? 단합 통합을 강조하신 거는 지금 타이밍에 불가피했고 잘했다. 왜냐하면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못하면 뭐 내부 싸우는 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압승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갈등의 요소를 또 불필요하게 증폭시키는 거는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가야 돼. 그럼 불가피합니다. 그런 또 강성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 뜻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선거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전주 얘기 들어가 봅시다. 우리 최영재 우리 대표님은 네. 정치를 왜 하십니까? 예, 사실은 뭐 정치를 어떤 계기로 했느냐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상이 뭐 시민운동부터 시작해 일상이 정치였고 또 네. 정치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청소년대 전북에서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그때는 환경운동을 할 때였는데 자연환경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 환경이 정말 더 문제구나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느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주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전주천이라는 네. 전주의 중심을 흐르는 그 천이 있는데 이 천이 너무 오염돼서 학생들이 그 물속에 빠지면 막 사흘 낮밤을
옷을 빨아도 냄새가 안 간다 이런 정도로 고민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17군데 지점을 좀 조사를 하고 해서 전주시에 제안을 해서 이것이 이제 오랜 기간을 거쳐도 전주 이 자연하천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네, 지금 좋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고 전 세계에 모범이 됐는데 이거를 밖에서 비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실현하는 것, 권한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이런 네. 판단을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입문하고 나니까 고생만 아주 너무 많이 하네요. 몇 번 고배를 마셨죠. 예, 제가 3번 그러니까 벽보는 2번 붙였는데 예. 경선에서 1번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본선에 나가서 또 111표로 떨어지고 예. 또 이제 정말 이유도 없는데 저를 그렇게 떨어지게 노력했던 사람은 제가 컷오프 되는 이유가 20까지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전설처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 1등인데 컷오프 시켰던 그런 그때 아픔이 있었습니다. 경쟁 후보가 예. 누구였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현실 정치를 떠났죠. 떠났지요.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그분은 그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저는 정치를 열심히 했으면 서로 상생할 텐데 서로 괴로운 그런 현실이 되고 지금 이제 도전한 지역이 전주 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을 지역은 네. 지금 진보당의 네. 강성희 의원이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로 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원래 이제 정운천 맞죠? 네, 옛날에 2016년에 정운천 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상직 이상직 예, 이렇게 돼 그러다가 이제 있었죠.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 예, 예,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기 최영재 대표님 모시니까 강의원 또 대표가 굉장히 후달릴 거예요. 왜 여러 경쟁자 빼고 네. 최영재 대표님 모셨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오기 얼마 전에 우리 최영재 대표님하고 또 경쟁하고 있는 우리 또 더민주정부 혁신회의 소속이기도 한 모 인사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덕춘 변호사. 예. 쉽게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주 돌고 여기저기 찍고 나서 나중에 또 모시겠다. 예, 그렇게 말씀. 그렇게 인재들이 많아. 열심히 뛰고 있고 네. 또 양경숙 예. 국회의원 비례대표 거기 도전하시죠. 근데 그분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존재감이 없다가 지난번 한동훈 본회의인가? 네. 거기서 한번 이렇게 세게 붙었거든. 네. 그거는 영상에 임팩트가 영상을 좀 많이 보셨죠. 임팩트가 좀 있었죠. 추경호 장관하고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아까 출연 문제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좀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호남 정치가 사실은 골목 정치다 이렇게 우리 이제 강의원 총장이 그걸 좀 이겨낼 텐데 골목 정치다 이렇게 좀 폄하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노력을 본인들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인지도가 깡패잖아요. 네. 인지도 높일 수 있는 게 기존의 언론에서는 안 되는 거고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호남 정치인들을 신인들 특히 많이 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경선 전에는 안 불러요. 언론에서는 안 불러. 경선 전에 특정 정당 행사라고 그래서 네. 안 부르고 공천이 되면 포함 하나 되는데 왜 또 부르냐 이렇게 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경선 때 많이 불러서 토론시켜 보면 이 지역구가 28개니까 뭐 경쟁률 하면 한 90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면 틀림없이 내공 있는 인물들이 나타날 겁니다. 있죠. 왜 그런 없겠습니까? 인물들이 요 유튜브에서 좀 성장하고 또 본선에 경쟁력 본선에 올라가면 전북에서는 호남에서는 잘 당선될 수 있으니 본선에서는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거 가서 찬조 유세도 하고 그러면 전국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동의하는데 네, 네. 예, 저희 유튜브는 그래도 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예. 김어준, 네. 이동영, 뭐 체육, 뭐 예. 쟁쟁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강성범, 새날 뭐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좀 이야기를 하시죠. 공익적인 그러니까 저도 안진걸 TV, 임센식당 TV도 미약하지만 네. 지난주에는 우리 황명선 시장님, 네. 황금우 윤준호 전 의원, 강윤경 변호사님. 황명수 시장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명하긴 해도 조사해보니까. 그래도 계속 그다음에 박노원 전 행정관님 우리 담양 장성에서 혹시 우리 최영재 대표님 안진걸 TV 나간 적 있습니까? 사업총장님이 지시하면 저희는 바로 모십니다. 네. 예, 저희는 선착순이에요. 저희는 선별 안 해요. 연락 왔어. 오케이 오세요. 뭐. 오늘 수요일이죠? 예. 금요일 안진걸 임세현 TV의 출연진은 최영재 대표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번엔 장인수 기자님. 왜냐하면 그 명품 뇌물수수. 중요하죠. 다음 주 월요일. MBC가 그만두셨어요. 네. MBC가 보도 안 하니까 사표 써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정말 싸워야 될 사람 안 싸우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근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나라 살려야 되니까. 예, 이 얘기를 끝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네. 그래도 전주을에서 네.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 왜 최영재를 뽑아줘야 하는지 네. 그 지지 호소의 변을 한번 들려주시죠. 최영재는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꿈이 있는데 아까 우리 강의원 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를 기본사회 그러니까 헌법에도 행복추구권 또 기본권이 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복지사회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로 변하고 있고 또 정말 국제 외교도 경제 외교로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이런 상태인데 또 기후 위기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후 위기를 방어하고 또 국제 외교에서도 제대로 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강해야 되고 또 뭐냐면 수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속과 겉이 다른 정치인들이 아니라 속과 겉이 일치되고 또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력이 교체돼야 됩니다. 그 세력이 교체되면 저 혼자뿐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 몸이 돼서 민생 문제 해결하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등 따숩고 배부른 사회를 만들게 되면 민주당으로 그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도 하게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더 행정부와 입법부를 같이 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대로 된 대한 건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점을 제가 정말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왜 제가 정치인들이 늘 공격하는데요. 그러면요. 저는 수비수가 되고 싶어요. 수비수가? 네, 제가 수비수가 되고 싶은데 왜냐하면 축구에서 한 게임을 이기려면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리그를 지배하려면 수비수가 있어야 돼요. 김민재. 또 우리 이번에도 MVP가 김영권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코인도 없고요. 예. 주식도 또 이장 전입도 부동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 모든 선거 여러 번 나오면서 다 털렸잖아요. 모든 공격에 대비할 수 있고 예. 그 전천후 수비수를 통해서 우리 공격수들이 공격 잘해서 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제가 최영재 기술이 있다. 그래서 저를 경선에서든 또 본선에서 저를 뽑아주시면 전주를 대표하는 수비수가 우리나라를 바꾸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뒷문 걱정할 필요 없다. 최영재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된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리스크 관리. 1대1 마크맨도 잘 해나겠습니다. 마크맨도. 네. 제가 한 10명은 마크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최 대표님 뭐라고 소개할까 하다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실은 용장이시고 치열하지만 실은 덕장이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언성 높여서 본인의 뜻과 배치되더라도 언성 높여서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 수용하면서도 끝끝내 집요하게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전북 1호로 이덕준 변호사를 제치고 오늘 이 박시영 TV에 초대한 이유입니다. 최영재 화이팅! 네.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더민주 혁신회의 이 위너 프로젝트의 그 초대 패널은 제가 결정 안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강의원 대표 쪽에서 추천한다는 거. 그거는 또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강의원 대표는 또 본인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숨쉬지 안진걸 소장입니다. 야, 예, 참,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최영재 TV 80명 증가했다고. 예. 박시영 아마 대단합니다. 지금 말씀을 세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까. 막판에 처음에 하셨어요. 강의원 TV는 안 늘었습니다. 강의원 TV, 최영재 TV. 예, 최영재 TV, 강의원 TV도 한번 오늘은 최영재 TV 90명 증가했다고. 예, 100명은 돌파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혁신과제. 가장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할 게 여러 개 있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 있다면. 저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국회의원이 너무 과대 대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의제를 좀 중심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좀 저출산 아까도 고민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출산청을 만들어 지금 예산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각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출산청을 통해서 이 출산을 관리하는 그리고 출산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통하는 등 미래 의제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미래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해 나가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수막 막 걸어달라고 그러는데 현수막 못 겁니다.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근데 이제 뭐 명절이라든가 특수한 뭐 수험생들 뭐 격려한다든가 이런 관례적인 이런 거는 이제 걸 수는 있지만 나머지 정치적 현안은 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 이제 며칠이죠? 12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죠? 12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자기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만 되면 이제 큰 뭐 현수막이 있으니까 선거가 다가오는구나 이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주면 분위기가 잡힌다. 계획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본인 지역 어떻습니까? 서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서울에 가지 마라, 골목을 뒤져라 하는 분이 있고 또 동네에 있으면은 호남 정치는 중앙에서 결정돼. 왜 서울에 안 가고 지역에 돌아다니냐. 제가 요즘에 힘듭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강 의원이 좀 뭔가 이재명이 요즘에 고구마 이재명 된 거 아니냐. 뭔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왜 선도적인 선점을 하지 않고 뒤로 발을 빼느냐. 그러고 보니 왜 강 의원도 그러고 있느냐. 고구마 강 의원 아니냐. 뭔가 강력한 발언으로 정치 혁신의 과제 특히 호남 정치판을 완벽하게 바꿀 그런 안을 좀 제시하면서 페이스북에도 좀 강하게 써라.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쓰려고 했더니 옆에서 살짝 누가 와서 지나치게 검색만 하면 강성으로 나오니 부드러운 걸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하는 바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영 TV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선거가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 다 선거를 뛰어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각자 보는 눈이 좀 다 다르거든요. 경험치도 다르고. 그럼 또 훈수를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방향을 잃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선거 끝납니다. 대개는 그런데. 제가 예. 유튜브에 우리는 노래 부르는 영상 우리 강주 동구에 있는 선배 출판 기념회 때 네. 저를 사실 도와주려고 너무 발언이 세다 하니 최강욱 선배님 그 뒤에 예. 우리는 노래를 부르라 해서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야 노래도 잘한다 성악가냐 오, 쫙 올렸는데 예. 올리고 나서 누가 전화 왔습니다. 너는 그렇게 한가하냐. 지금 노래 부르고 있을 때냐. 윤석열을 탄핵하라. 우리 촛불 행동.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제가, 좋은 거야. 제가 기가 얇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 저한테 좀 일관되게 합의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안 돼. 원래 선거는 그런 거예요. 분명한 건 예. 왜 강 의원이 안 보이냐 이거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재가 안 보인다고 엄청 얘기합니다. 아니 최영재 TV는 110명 증가했다 나오는데 강현 TV는 카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의원 TV 한번 제가 들어서 보겠습니다. 7,300명이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50명 이상 늘었고 지금 다시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의원 TV 60명, 최영재 네, TV가 최영재 110명. 오늘은 최영재 승! 오늘은 최영재 TV로 한번 실어줘야죠.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양인준, 효자동 아지매 TV, 아까 HKK 소개해드렸죠. 김영준, 혁신하자고님, 효자동 아지매 TV님, 에다신님 응원합니다. 혁신하자고님 추천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박진우님, 광주 서구가 강의원님, 광주 동남을 김병우 혁신하자고님, 에다신님 모두 응원합니다. 탄핵 말했다님 부천에 계신 분이시죠? 안진걸 소장님 일정에 항상 응원합니다. 경제가 피폐하니 각종 SNS 인터넷에 사기성 광고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안진걸 소장이 있어 든든하죠. 박진우님, 박시영 대표님 개혁파 정치신인 코너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진우 광희연님, 혁신하자고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알아주는 분들도 있는데 말이죠. 제일제일님 아까 읽어드렸고요. 네. 탄핵 말했다니 다시 보내주셨고 처음 당근 김치가 맛이 없는데 오히려 묵었다고 맛이 나겠습니까? 이제 당이 잘 개혁되어 노역의 다선들 물갈이 되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박시영TV가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하자고님 광고는 광희연이죠. 유 러브미니 저희 뭐 늘 든든한
멤버십 회원이시고 든든한 후원을 많이 나중에 해주시죠. 저분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분 모두요. 그리고 김병심 님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B 소장님이 나오는 김태형 소장님 순서고요. 황희두 많은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나오죠. 황희두 대표. 두 사람이 심리전에 있어서 아주 대가이신데 김태형 소장님과 황희두 대표 잘 어울립니다. 심리전. 그리고 이분은 이 더민주 엑시네이만 이 시인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목요일 코너도 시인들 저희가 소개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한 명씩 부르면 시간이 없어. 이제 경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때로 부릅니다. 때로. 다 저희 더민주 정부 혁신의 일이 알아요. 네. 그래서 내일에 지난주에도 친명 특집이었는데 이번 주도 친명 특집 김병도, 유재성, 백종원. 다음 주는 아마 그 친노 특집 뭐 이런 식으로 험지 특집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어야겠지. 저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좀 후수주로 밀어놨더니 네. 다른 경로를 뚫어서 아니 뚫은 게 아니야. 제가 낙점했어 그냥. 아 그렇군요. 김병도 저 후보는 네. 과거 회사에서 제가 잠깐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군요. 잘 알고요. 아, 네. 인지 컨설팅에 계셨어요. 인주코리아 컨설팅. 네, 인지 코리아 예. 컨설팅. 백종은 저거 알잖아요. 잘합니다. 예. 우리 대변인. 아우 지금 피곤해. 안 부르면 피곤해. 명쾌통쾌 지금 명쾌통쾌 쇼하고 있을 거예요. 잘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박시영 대표님 출연자로 돼 있던데요.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틀 전에. 너 이거 방송인데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저도 출연자로 돼 있더라고요. 막 장사한 것 같아요. 아, 막 질렀구나. 유재성 저 후보도 광명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알고 있는 분들. 예. 자, 그런 분들이 내일 오시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특히 또 저녁에 늘 함께하는 2030, 4050 세대 공감 코너 고정 멤버들 있죠. 근데 내일은 특집으로, 이 진우 스님이 나오십니다. 시국법회, 야단법사 시국법회 대변인 활동하고 있는 명진 스님 이후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깨어있는 불국의 대표 주자죠. 진우 스님이 왜 나오냐? 자승에 대해서 나 할 얘기 있다. 자승에 대해서 할 얘기 있다. 지금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의혹이 많잖아. 예. 사실. 내일 큰 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 내일 방송 지켜보고 대통령 선거 때 예. 네. 일정 짜면서 음. 비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성 스님.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안녕 저는 소장님. 내일 아침 9시 반에 예. 더민주 혁신회의랑 또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랑 또 고속도로 진상규명 모임이랑 국회 안에서 결의대를 합니다. 김진표 부장님 결단하여 빨리 고속도로 기획들이 양평 3대 비리 국정조사 특검 추진해다. 일단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1시 40분에는 11시 40분에 또 강등구원하고 지금 국회에서 명품 수수 언론이 지금 의도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이 치고 나가면 되거든요. 오늘 한동훈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잘 물어봤는데 내일 기자회견 명품 수수 거기다 인사 개입 논란 실제로 작년 9월에 금융위원 인사 있었더라 뭐 진상조사하자 이런 기자회견 두 개랍니다. 역시 뭐 네. 열심히 뛰시고 열심히 정재 대표님 마무리 발언. 네, 전주는 사실은 전라북도 정치 1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천 잘못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또 재선거가 이루어져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자존심 상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동안 전주을이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 그걸 분명히 잡고 전주 우리 중심이 돼서 전북의 정치를 바꾸고 또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최영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치의 판도를 바꿔야 합니다. 특히 호남 정치가 구조적으로 혁신되지 않고는 민주당 정치 어렵고 대한민국 새로운 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최영재 대표님 같은 전주에서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정치했던 분들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에 주목해 주시고 세대 교체를 넘어선 세력의 교체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튼튼한 진지를 구축하는 민주당 돼야 된다 싶습니다. 네, 최영재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민생경제연구소 후원자 아이고. 신한은행 100-034-351796 민생경제연구소 이렇게 돼 있죠? 계좌번호가. 감사합니다. 네, 많은 저희는 분들 뭐
서민들 어려우니까 후원 요청도 못 드립니다. 예, 아유 자막 좀 근데 오래 띄워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못해요. 그냥 자막 좀 계속 띄워주세요. 쑥스럽습니다. 안진걸 수장님은 저 후원 받아갖고 예. 또 더 어려운 시민사회 예. 단체들 또 장학금도 주고 10월 20일 날 또 8명 예. 청년들 300만 대단하십니다. 원씩 대단합니다. 2,400만 원 장학금 또 살아있는 합니다. 부처 안진걸 아니요 살아있는 애수 뭐 이런 길거리 거야? 적폐 세력 가자 길거리로 야, 틈만 나면 데모하자. 최영재 TV 140명 증가하고 막 아. 이러는데 오늘 예. 강현 TV도 좀 살려주십시오. 강현 강현 TV, TV, 최영재 TV. 저희 광주에서 멀리서 올라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예. 제가 부른 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강 의원한테 주목하는 이유는 정치 철학, 베이스가 탄탄하다. 기대할 만한 기대주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력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붙박이를 안 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교체 원래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강연 기억해 주시고 강연 TV도 한번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 저서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도 많이 좀 봐주시고 또 읽으신 분들은 감상평도 좀 남겨주시고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저도 좀 기분이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 뭐 실망했다 이렇게 책 읽고 올려주셔도 좋고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